아, 빨리 갔다 와. 고생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자. 아, 근데 마크도 자이 스토리도 좀 나눴을 텐데 자이 스토리도 좀 풀고 자이 스토리 먼저 풀고 고생이 자이 스토리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되게 한 번. 나오고 오늘 좀 쌀쌀하네. 바로 시작하자. 가위 123번. C에 123번이죠. 네, 이 문제 하고 오늘 시작합시다. 이걸로 스타트를 합시다. 여기 이렇게 나가죠. 오케이. 문제 자체가 또 뻔하게 또 나와 있죠. 이제 2x제곱, 뭐 로그 2x, y는 2분의 x인데 우리 여전히 1을 큼직하게 잡겠습니다. 문제에서도 1을 큼직하게 잡아놨죠. 네. 정석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먼저 0,1을 지나고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곡선 y는 2x제곱. 그리고 이제 1,0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그리고 2분의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4분의 1,2를 지나는 이런 로그입니다. 네,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좋죠. 마지막으로 2분의 1의 x제곱은 자 이제 0,1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2분의 1을 지나는 이런 곡선인데 마이너스 1,1을 지나겠죠? 이런 곡선까지 우선 총 3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 3개라고 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인데 얘는 지금 파트가 2개로 나눠져 있죠? 이런 거 절대값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미리 써놓읍시다. 여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2분의 1 x 있죠? 2분의 1 x를 2의 마이너스 x라고 써볼게요. 이 친구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죠? 얘는 y의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x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역함수 관계가 맞고 자 얘랑 얘도 역함수 관계인 거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역함수 관계인 애들을 좀 그려보면은 역함수 관계인 애들이 이런 애가 있고 얘랑 얘가 역함수고 그쵸? 네, 파란색으로는 이제 얘랑 얘가 역함수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지금 파란색은 교점이 있죠. 노란색은 교점이 없지만 이 파란색끼리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좌표가 같겠죠. 이 좌표를 P라고 했는데 P가 x1, y1이니까 우리는 이미 써놓읍시다. x1이랑 y1은 같겠네요. 얘는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요.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건 다 알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좌표가 Q점이 x2, y2인데 이것도 미리 보니까 딱 나오는데 저기 R점인가요? R점이 x3, y3인데 x3, y3와 이 점이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 말했죠. 보세요. 자 로그 x랑 2분의 1 x랑이 교점이거든요. 로그 x랑 2의 마이너스 xy의 교점. 잘 보세요. 로그 x의 역함수인 2의 x와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인 2분의 1 x제곱의 역함수인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y의 교점입니다. 보세요. 얘의 역함수인 얘와
얘의 역함수인 얘가 서로 또 교점이기 때문에 얘네 역시 교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은 얘네의 역함수끼리의 교점과 대칭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나왔죠. x3가 y2고요. 그 다음에 y3가 x2죠. 얘를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죠. 고1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제가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점은요 무조건 y는 x의 대칭인데 왜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4분함 같은 경우는 원래 y는 x의 대칭이죠. 본인 스스로가 역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교점, 이 함수와 반원 사이, 4분원 사이의 교점은 이 함수의 역함수인 녀석과 원함수의 역함수와 만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네, 이제 완전 대칭이겠죠. 그렇죠? 네. 완전히 그냥이니까 문제에서는 얘네를 알고 문제를 풀면 쉬울 거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 가장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배운 122번 제가 뭐 니은번 쓰레기다 이런 거 말고요. 쓰레기 같은 문제 말고 그 120번도 같이 했는데 얘네보다 훨씬 123번이 학교에서 엄청 좋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문제 내는 걸 또 선호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역함수니까요. 그렇죠? 네, 보세요. 기억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x1의 간단한 범위를 물어봤는데 x1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1보다 작은 게 확실하고요. 2분의 1은 넣어봐야죠. 그렇죠? 2분의 1은 누구한테 넣어볼까요? 얘한테도 넣어보고 얘한테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요거니까 2분의 1 넣으면은 1이죠. 그렇죠? 2분의 1,1 지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로그 함수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분의 1 넣어보면은 2분의 1 넣으면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누가 봐도 루트 2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2분의 1이라는 선을 그으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므로 교점은 오른쪽에 있겠구나가 판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과 판정이 되고요. 네, 니은번은 x2 곱하기 y2는 백는 x3 곱하기 y3인데 일단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y3 대신에 x3 넣고 x2 넣고 x3 대신에 y2를 넣으면 양변이 똑같죠. 그럼 당연한 얘기고 또 넓이로만 봐도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 x2 곱하기 x3 곱하기 y3가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얘랑도 당연히 똑같겠죠. 왜요? 얘네가 역함수 관계로 생긴 게 똑같았을 거니까. 어렵지 않죠? 기울기로 해서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애초에 기울기 물어본 문제가 맞는데 자 x2분의 y2-1이 자 여기는 y1분의 x1-1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x123랑 y123 중에 음수인 애들은 없으므로 부등호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시키는 대로 x2를 나눴고요. y1을 나눴는데 세상에나 우리는 얘가 x1분의 y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x1, y1과 누구 사이의 기울기입니까? 0,1 사이의 기울기죠. 그렇죠? 둘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x2, y2와 그 다음에 0,1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눈으로 보이죠? 네. 0,1은 여기 있고요. 걔랑 얘 사이의 기울기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고요. 얘는 요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보다 더 크죠. x2가 더 커요. x2, y2가. 네, 음수인 상태에서 더 완만하게 크겠죠. 자, 저거 왜 확신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수트를 잠깐 배웠으니까 수트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그럴 수 있는 반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 지수함수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은요. 이 점을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가 멀리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아래로 블록은 무조건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더 작다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수투도 이게 배웠다라는 상황에서 냈을 거예요. 네. 잘 끝났어요. 이제 와. 이 문제 끝이야. 기억이 안 되시면 되고.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이런 어떤 성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과외할 때 이제 풀어준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풀었겠죠, 그렇죠? 네, 대학생 때. 그래서 근데 이 문제 되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갑시다. 다음 문제. 자이스토리는 끝났고 고쟁이는 다 풀게요. 야, 고쟁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쟁이 문제는요, 야, 좀 이따가 너 수업 끝나고 빨리 하지 말고 이거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라. 여기 종이 버리네. 아니, 저 약간 멍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각하는데 좀 걸어왔을 거 아니야. 연우랑 걸어왔고 있어. 어떻게 알기는 보니까 아는 거고, 은수가 너랑 같이 왔다고 얘기해서 안 하고 있어. 봐봐. 있잖아, 고쟁이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잖아. 여기 고쟁이 스텝, 내가 이거 얘기할게. 고쟁이 스텝 3가 총 3개 있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개네. 여기 스텝 3 3개 합쳐서 문제 해봤자 100문제 당연히 안 될 거야, 그치? 이번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학교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학교 1등까지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면은 고쟁이 스텝 3 문제들만 연습해도 충분할 것 같아. 어려워. 어려운 걸 줬어. 개인적으로 푸는 입장에서 재밌긴 한데 이제 나도 좀 두근두근 하거든. 어차피 나는 이제 고3인 친구가 물어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딱 보고도 이거 어려웠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431번부터 볼게. 431번은 또 뭔가 문제가 애매하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볼까요? 431번. 뭔가 두근두근 하다가 431번 보니까 뭔가 팍 식어버리는 느낌인데. 잠깐만.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제 마플이나 센수학 같은데 비단계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y는 하고 분수꼴로 나왔죠, 사각함수가. 그러니까 원래 나누는 거거든요, 같은 애를. 예를 들어 코사인으로만 나누던가 사인으로만 나누면 탄젠트가 나와요. 헐. 근데 얘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눈으로 쓱 보니까 둘이 같이 나오면 그게 성립하지는 잘 쉽진 않거든요. 잘 보세요. 코사인으로 나눠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탄젠트 x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못 풀죠. 여러분들이 코사인 x분의 1이 시컨트 x인 거 이런 것도 모를 거니까 지금 풀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같은 녀석으로 나눠봐서 탄젠트나 이런 애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눴을 때 나오는 모습이 탄젠트만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코사인 분의 1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그래도 풀이법을 외우실 겁니다. 이건 좀 유명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하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중에서. 자, 어떻게 외울 건지 잠깐 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y? 잠깐만. 문제가 뭐 구하는 거야? 이 친구의 최대 치수가 y의 값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양변에 일단 얘를 곱할 건데 곱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곱할게요. 좀 이따 이유 말씀드리고 y를 약간 상수 취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y로 주는 문제는 또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할까요? y에다가 코사인 x 마이너스 3 얘는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사인 x를 혼자 놔두고요. y에 코사인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외우실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쓰셔야 돼요.
자, 뭔 짓을 할 거냐?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x, 사인 x의 역할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뒷변분의 밑변 그 비율이고요. 정확히는 뒷변분의 x좌표, 얘는 뒷변분의 y좌표 이런 건 알고 있을 겁니다만 하나 더 배우긴 했어요. 고2 때. 뭘 배웠냐면은 자, 어떤 원이 있을 때 고등학교 고3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고3 때 문제 훨씬 많이 나오는데 원이 있을 때 어떤 좌표 P점을 제가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P점까지의 동경을 세타라고 하면 P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쓴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다른 역할은 X좌표와 Y좌표를 좀 대변할 수 있다 인 거예요. 대신에 어떤 상태에서 X, Y좌표? 원 위에 있는 점들의 X, Y좌표를 대변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쓰세요.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은 원 위에 있는 점들의 X, Y좌표를 각각 대변합니다. X좌표, Y좌표를 대변해요.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한 두어 번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구나 익숙해지거든요. 일품에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번에 일품을 안 하니까 일품이 더 쉬울 뻔했다 지금 보니까. 자, 어쨌든 지워볼게요. 그러면 지우지 말까? 하여튼 봐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코사인 x랑 여기 나와 있는 사인 x를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 앞에 모두 1이 곱해져 있다 치면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을 건데, 그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있을 건데 그 원 위에 각도가 x인 친구의 좌표를 저는 코사인 x, 반지름 1이니까 사인 x라고 써볼 수 있겠어요.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가 이제 x좌표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잠깐 라지 x라고 쓸게. 라지 y라고 쓸게. 자, 그러면 라지 x와 y는 이제 x, y라고 쓸 건데 x, y라고 쓸 건데 얘는 원 위에 점이야. 대신에 이 원 위에 점이 몽땅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봐봐. 이제부터 x를 각도로 보기로 했잖아. 각도로 보기로 했잖아. 어떤 각도? 이 동경으로 보기로 했잖아. x를. 동경이 0도부터 파이까지만 설정하래. 그러므로 0도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점들은 여기까지만이니까 얘네 점은 안 찍힐 거야. 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라지 x, 라지 y는 여기만 찍히겠네요. 문제 아니면 뭔가 좀 맞아 떨어지죠. 제가 하는 말들이 그렇죠. 네, x를 각도로 보기로 했고 x를 동경으로 보기로 했고. 자, 지금부터 그럼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y라는 좌표는 y좌표는 이거 상수로 잠깐 보자. 자, x-3 -1이라는 걸로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3,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y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3, -1을 여기다 찍어보면은 1, 2, 3, -1 여기고요. 자, 이 3, -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 중에서 이 노란색 도형을 지나갈 수 있게, 이 노란색 도형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해당하는 라지 xy 좌표를 잡을 수 있잖아요. 네, 라지 xy는 좌표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직선을 잡으면은 얘는 라지 xy 될 수 있는 좌표들이 해당되는 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이렇게 접하는 친구. 그죠? 이 점을 지날 때겠죠. 뭐. 이 점을 지날 때가 y 최소값. 최대값은 들어 누웠을 때도 이 정도.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로 이미 설정되어져 있어요. 네. 이 풀이 방법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봤을 때 원래 송도고는 이 문제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송도고 좀 애매하고 가끔 뜬금포로 연수요고가 이상한 문제 되잖아요. 연수요고도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인천여고가 좋아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인천여고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시험 문제들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작년 3학년 문제들이 엄청 어렵더라. 엄청. 그게 뭐 학통도 어려웠고 학통도 인천여고 거였잖아. 인천여고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나 처음 봐가지고 뭐 제가 말하지만 근데 남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고는 어렵게 낼 때는 거의 무조건 이슈가 대부분 여자애들이 선생님 빡치게 해서인데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처세로 학교 끝날 때뭐 아양을 떠나나 이런 게 아니고요. 빡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괜히 막 싫어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한 20명 씩 한 5개 반 100명이 싫어하면 모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근데 여자애들한테는 남자애들한테는 야이 새끼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은수 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눈 왜 그래 이러면서 말할 수 있잖아. 은수가 그렇다고 친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로 복수하는 거 같더라고. 네.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로 복수하는 건 좀 어찌되었든 문제는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랑 이 사이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요. 이 접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거 보세요. y는 자 mx의 y라고 할까요? m으로 바꿀게요. 자, 스몰 m이 맞잖아. 최소값 스몰 m.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그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한 다음에 자,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면 좋겠어 로 구하시면 n 값이 나올 겁니다. 과하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뭐 이제 역시 고3 때는 또 뭐 덧셈 공식 이런 걸로 바로 이제 도형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431번은 답을 내진 않을게요.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은 마무리 답은 최대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길 꼭 한다. 어차피 오늘 데일리에도 나올 거예요. 그죠? 자, 432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데 자, 0부터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나왔고요. 보기에서 옳은 건데 자, 보기가 사인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림은 필수입니다. 그림은 필수고요. 자,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잠깐 잡고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 만나는 점이 4분의 파이인 걸 모르는 학생은 여기 없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이 코사인 그 다음에 빨간색을 사인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모두 1보다 작습니다. 기억죠? 네. 어차피 0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고요. 얘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같을 일은 없네요. 자, 기억번 맞았네요. 그쵸? 네. 코사인 값이 사인 값보다 크죠. 둘 다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니은번입니다. 로그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항상 0과 1 사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거든요. 잠깐만요. 일단은 맞겠죠? 일단 맞겠죠? 그렇죠?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인 값을 뭐 4분의 1 같은 거 두고요. 아, 틀렸구나. 아니네, 맞네. 4분의 1 같은 거 두고요. 코사인 값을 2분의 1 같은 거 두세요. 아니 뭐 어딘가 뭐 아닌가? 그냥 아무거나 잡아보면 되겠지. 근데 봐봐.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 튀어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 튀어나오면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뭐 로그 4의 2 같은 거. 그치? 이제 양수는 맞고 1보다 작냐인데 1보다 작냐는 좀 봐야 되겠지. 1보다 작을 수 있을까? 코사인이 더 큰데? 코사인 값이 더 크잖아. 그치? 1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작나? 아, 작아야겠네. 1보다 작은 게 맞을게요. 네.
여기 그냥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봐. 2분의 1 말고 이거 3분의 2 잡자. 아니 몰라. 3분의 2 잡고 얘 4분의 1 잡아볼게. 물론 같은 세타니까 이렇게 될 일은 없지만 이게 이거 하자. 야 얘 2분의 1에 얘 2분의 루트 3 하자. 이거는 30도 넣었을 때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 대입해도 상관없죠? 자 넘어가시면은 로그 2에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뺐으니까. 자, 로그 2에서 얘 1보다 크거든요. 1보다 큰 값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양수가 맞고요. 대신에 1보다 큰 값이니까 양수는 낮지만 얘가 2보단 작으니까 1보단 작겠네요. 이거 확실하죠, 그렇죠? 그거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알맞은 값을 넣어보세요. 이 문제는 딱 알맞은 값이 30도겠죠? 그 정도 활용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번호인데요. 마지막 번 디귿번은 어떻게 생겼냐? 뭔가 지수였던 것 같은데, 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랑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제곱이네요. 이건 쉽네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밑은 다 1보다 작을 건데 얘네 둘 먼저 비교할게요. 자, 얘네 둘을 먼저 비교해 보니까 지수는 같은데 위치 달라요. 이런 거죠. 얘 뭐 2분의 1에 뭐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제곱, 얘는 2분의 루트 3에 2분의 루트 3제곱을 비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수가 똑같으면 밑이 큰 놈이 더 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긴 맞았죠.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번엔 밑이 같은데 지수가 다르대요. 코사인 그래프 밑이 코사인 x라는 코사인을 밑으로 하는 어떤 지수함수는 내려갈 겁니다. 감소함수죠. 그러므로 제가 큰 값을 넣을수록 작은 값을 넣은 애보다 작을 거예요. 얘가 더 작은 값인데 얘가 더 큰 게 낫네요. 그쵸? 그쵸? 정답이죠? 기억니는 되게 다 맞았네요. 엄청 어렵지 않았습니다. 433번 갈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32번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헷갈리면 뭐합니까? 원래 그래프로 푸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헷갈리면 그냥 알맞은 값 대입하세요. 알맞은 값 대입해서 하세요. 네, 433번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 반지름 길이 6자 기출이네요. 반지름 길이 6짜리 원 5원이 있고요. 5원이에 이제 A, B를 잡고요. 그리고 정삼각형 만들고 걔도 외접원 그리고요. 넓이요. 그림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충 A점이 어쯤에 잡고 A, B점을 하나 잡고 정삼각형이 되게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나는 또 외접원을 하나 쓱 그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흰색이 절묘하게 겹쳐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넓이는 좀 삐딱하게 파란색 거를 다 하는 것 같더니 여기는 흰색 것만 싹 해달라고 합니다. 뭐 별로 안 어려워 보이긴 해요. 거짓말. 네, 진짜로 별로 어렵진 않아 보이죠. 전략은 이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쉬워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넓이는 구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이 있는데 여기 정삼각형이 있대. 여기 위에 부분만 넓이 구해주니까 이건 쉬워요. 왜 쉽느냐? 제가 어차피 여기 중심각을 딱 잡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120도입니다. 여기 240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더하기 윗부분에 부채꼴 하면 되니까 쉽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현재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여기 부분은 또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원에서 이 부분의 활골 넓이 구해줘 하면 쉽죠. 대신에 이제 이 활골을 구하려면은
자, 어떤 부채꼴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각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각도를 구하려고 봤는데 왜 쉽느냐? 문제를 잘 읽어보셨다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 길이가 6루트 1m예요. 이 길이가 6루트 1m예요. 근데 큰 놈의 반지름이 6m이에요. 6이랑 6루트이면은 네, 즉각 이등변인 90도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원에서는 이미 여기 중심각이 90도라는 걸 알았어야죠. 네, 이건 알아야죠. 6루트 1m이 많이 봤던 비율 관계잖아요. 그치? 네, 끝났죠 이제. 사실 여기서 더 풀 건 없어요, 사실. 그래. 작은 원의 반지름은 구해줘야 될까?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정사각형의 높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2였어요. 자, 2분의 루트 3배를 하면은 이제 3루트 6이 높이고요. 이 높이의 3분의 2니까 조그만 아이의 반지름은 2루트 6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알면은 여기 120도, 240도, 그 다음에 직각, 이용한 여기 활골 부분. 얘는 이제 큰 놈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네,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가세요? 네.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연우가 이거 못 풀었나 보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원 문제 나왔을 때 활골 부분 넓이 구하는 게 의외로 그냥 쉽습니다. 그러니까 활골 넓이 구하고 이거 쉽네 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중심각만 아시면 돼요. 되었죠? 네, 은수도 못 풀었네. 보이는데 다못 구한 거잖아. 아니 유수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난 가만히 있잖아. 너 몇 나왔냐? 오. 난 4 나왔는데 네. 자, 어찌되었든 이번 더 안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가이드만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오늘 거 근데 그 문제만 어려운 건가? 아직까지는 쉬운데 434번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 판 다 쓰는 문제가 없네요. 네, 한 판에 다 써야 좀 어렵죠. 고3 문제들은 요즘에 그 정시 문제들은 여기 한 판 다 써도 막 부족해서 다시 지우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런 영입니다. 잠시만요. x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이 친구는 0의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fn이 33개 되도록 모든 n의 값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는데 얘는 약간 n이 자연수잖아. 자, n값이 커질수록 범위가 늘어날 거야. 범위가 늘어나지. 그 전에 먼저 보자. 자, 이거는 0이라는 건 결국 사인 제곱 4x가 1인 거니까 사인 4x가 1이거나 사인 4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앞에 2가 붙어있나 한번 봤는데 2는 없었고 요거까지는 쉽네요. 왜냐하면 사인 봐봐. x를 4분의 1배 하든 x를 4배 하든 위아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가 1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봉우리에서 만든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0부터 볼 거니까 0부터 x를 그릴 건데 자, 4x를 대충 그리면 너무 대충 어렵다.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도 그리면 이 부분의 좌표가 2분의 파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아셔야죠. 2분의 파이. 자, 11분의 n파이요. 33개는 뭐 좀 너무 많다. 야, n이 6일 때 봐봐. n이 6이면 그때 얘가 1이랑 n이 6일 때가 언제까지 보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 보는 거 아니야? n에다 6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까지 보는 거잖아? 그때 딱 한 줄이 나온대. 그때 몇 개 나와? 근 2개 나와. 한참 가야 되니까 한참 넣자.
근데 이게 쭉 가면은 잘 봐봐.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오잖아. 야, 여기까지만 그려줬다 치자. 뭐 2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겠지? 왜냐하면 절반이 4분의 파이니까. 그치? 이 정도는 빠르게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익숙해져야 돼. 얘를 안 그려보면은 답이 없지. 사실 내가 이렇게만 얘기해줬으면 지가 해봐야 돼. 원래는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왜 어려우면 안 돼? 이제부터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리면 되잖아. 쭉 33개 될 때까지. 오케이. 아직 뭘 안 했잖아. 뭘 하려고 그랬는데 좋아. 잘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려보면 될 일이거든. 근데 봐봐. 아까 33개라는 거부터가 홀수게 나오라는 거 아니야? 홀수게. 나는 저 12분의 n파이가 이 11분의 때문에 좀 빡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봐봐. 그려주다가 여기까지만 딱 그려줬어. 여기가 12분의 n파이래. 그래도 5개 나오니까 홀수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일단은 이런 상태네. 위에가 17개고 밑에가 16개네. 위에가 먼저 나오잖아. 분모리가. 그치?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 17개가 되고 밑에는 16개니까 일단 16개 될 때까지 찾아보자. 봐봐. 밑에 16개, 위에 16개까지만 찾아보자. 이때가 그러면은 몇 주기? 16주기. 16주기. 16주기면은 8파이까지. 8파이까지. 쭉 그려봤어. 8파이까지. 여기가 8파이입니다. 이제 위에 거 16개, 밑에 거 16개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8파이일 때 이 친구가 그러면은 12분의 n파이가 8파이가 나오려면 n이 96이죠. 그쵸? 96? 네, n이 96일 때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는 봉우리가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를 볼게요. 여기. 얘는 또 얼마냐? 8파이에다가 8분의 파이를 더해야죠. 그렇죠? 보세요. 이게 4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죠. 자꾸 주기별로 생각하셔야 돼요. 4분의 1주기는 8분의 파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8분의 65파이죠. 자, 12분의 n파이가 얘보다 커야죠. 그래야 잘 그려지다가 여기서 딱 끊기죠. 이 친구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제 33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또 34개는 안 되니까 34개는 안 되니까 이 친구는 포함되면 안 되죠? 그쵸? 이 값은 얼마겠어요? 여기가 8분의 65면은 8분의 1을 더하면 여기 8분의 67이겠네요. 그쵸? 이 친구 8분의 67 파이까지보다는 같아도 돼요. 왜냐면 12분의 n파이 포함하지 않죠. 포함하지 않으니까 같아도 되겠네요. 됐죠? 정답이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그려보세요. 제발 그려야지. 이게 학교 시험에도 이 정도 되거든. 물론 학교 시험은 막 이렇게 막 12분의 n파이 주고 엄청 많이 그리게 하진 않아. 그래도 막 n값이 아까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밑에? 그치? n값이 이렇게는 안 내도 좀 괜찮게 내줄 거거든. 근데 그려야지. 계산 안 할게. 여기 이 범위에 해당되는 n값 찾으면 돼. 양변에 뭐 24를 곱한 다음에 파이다 나누면 자연수 n값이 뭐부터 뭐가 나올 거야. 다 더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가 지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수학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도 어쨌든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 했는데 2학년 때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뭐 16명? 깜짝이야. 아 졸려서? 탈퇴하는 그래서 다 왔니? 이러는데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다 왔네요. 보세요. 여기만 해서 이제 이거 못 그릴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없거든. 그려보라 하면 그릴 거야. 이거 못 그리면은 오늘 집에 못 가 이러면 그릴 거거든. 근데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도 스스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지 익숙해져야지. 그러니까 너네 모두 다 원래 다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갈라지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지 맙시다. 겨울방학 때부터 이미 조금 시작됐잖아요. 다시 잘 잡아야지, 따라잡아야죠. 자, 435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적이 있는데 여기 해설지가 어떤 풀이로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풀이로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재재작년부터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풀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장의 해설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긴 하다. 내가 알기로 이 교육청 변형이잖아. 교육청 해설지는 나처럼 안 풀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보자. 자, 사연수 K에 대하여. 이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해주려고 1번, 2번 나눴네요. 교육청 문제가 더 재밌긴 한데. 자, 볼게요. 사인에 K분의 2에 n-1 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m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 집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1번 일단 이겁니다. A라는 집합은 원소를 누굴 가져요? 사인 값을 갖는데요. 사인 값. 그러니까 뭐 사인 여기에 뭐 각도가 뭐가 들어오면은 그 사인 값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원소를 갖겠죠. 두 번째, m은 자연수라 합니다. 그럼 내가 m에다가 자연수를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 1, 2, 3, 4를 넣을 건데 k는 뭐냐? k는 문제에서 지정해 주나 봐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a의 뭐 세 번째를 구해줘라고 문제를 지정하면 k에 3 넣고 보면 돼요. a의 뭐 10번째를 보여줘 이러면 k에 10 넣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m에다가 1, 2, 3, 4 자연수를 넣어보면서 이제 사인 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 원소는 무한대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인은 주기가 있거든요. 사인은 주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m에다가 1, 2, 3, 4를 무한대로 넣어봤자 어쨌든 뺑뺑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한정되겠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와 대칭이 문제인데 이게 키워드인데 이 단어네. 킬러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될 건데 자연수를 다 넣으면 원소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 전에 돌아오겠구나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나중에 점집 하나 차려야겠다. A3를 보라고 하네요. A3 보라고 할 줄 몰랐는데 가겠습니다. 점집이 근데 연어가 안 풀리면 제일 먼저 달려올 거야. 달려와야지. 물어보겠지. 자, A3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A3의 원소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A3는 K번이니까 K에다가 3을 넣어봅시다. 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원래대로면 여러분들이 1번 풀 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MA1을 넣었더니 0, 사인값 0. m에 2를 넣었더니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자, m에 3을 넣었더니 3분의 4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m에 4를 넣었더니 3, 3 없어지면서 사인 2파이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애초에 내가 늘 말하던 거지만 얘의 역할은 결국 처음부터 알면 좋지만 이 친구의 역할은 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4세타 더하기 4세타랑 세타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야. 뭐 이렇다고 치자. 세타랑 4세타랑 y축 대칭이네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파이만큼 되네 라고 하면서 문제 풀 거잖아. 그치? 여기 5세타면은 5를 나눠주면 주기는 5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어떤 숫자로 나눠주면은 걔가 주기가 될 확률이 높아. 개인적으로. 응? 이 문제를 그래서 M에다가 1, 2, 3, 4를 넣어봤더니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다시 4를 넣었을 때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주기가 3인데 애초에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아, K라는 숫자가 주기의 역할을 하긴 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 하지만 그럼 봐봐,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음수가 쌤 그럼 제가 6을 나누면 주기가 6주기니까 그러면은 원소가 6개 나오겠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6을 넣었는데 봐봐요, 6을 넣었는데 첫 번째 나온 숫자가 A고 두 번째가 B고 세 번째가 C예요. 근데 네 번째가 다시 C가 나오고 다섯 번째가 B가 나오고 마지막에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면 ABC, CBA, ABC, CBA 하면 주기가 6이 맞아요. 주기 6 맞아요. 그쵸? 이건 주기가 6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몇 개예요? 3개죠. 집합은 겹치는 원소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쵸? ABC, CBA지만 집합에서는 결국 A, B, C만 쓰게 될 거예요. 겹치는 건 다시 쓰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주기인 건 맞지만 K가 주기인 건 맞지만 원소의 개수를 대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래서 마지막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이 집합 원소에 속할 K들을 구해달래요. 자, K는 주기랑 비슷한 얘기는 한데 원소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일단 3은 확실하게 아니네요. 마일이 없으니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제 미적분을 다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인은 누구랑 비슷하다고? 누구로 보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와우.